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악관이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자 미국 증시가 들썩하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부족 현상을 타결할 종합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 설 연휴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 연휴로 한국 증시가 휴장했던 2월 11일, 12일 양일간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지난 11일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80.84로 전일 대비 3.4% 오른 데 이어 12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요 반도체 및 장비주의 상승이 돋보였다. 양일간 미 증시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10.2%, 램 리서치는 10%, 마이크론테크는 6.9% 각각 상승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산업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악관은 11일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을 검토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의 병목 현상을 방지할 포괄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고 15일 개장하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연휴 전날인 10일 전일 대비 1.33% 떨어진 81,6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최고점은 지난 1월 11일 기록한 91,000원이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표하자 미 증시의 반도체주가 상승했고 이것은 삼성전자에도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생산 감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의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수급난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2020년 심화한 미중 경제 전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반도체 부품을 대량으로 사재기에 나섰고 또한 여기에 화웨이의 빈자리를 노려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샤오미 등 중국의 경쟁 업체들의 부품 주문까지 한꺼번에 몰려 반도체 부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둘째, 차량용 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차종마다 다르게 설계해서 제작해야 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지 않아 세계적인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게는 매력이 없는 분야라는 점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반도체 시장 내에서도 공급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은 분야라는 것입니다. 마진율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보다 수요가 늘고 마진율이 높은 PC 및 스마트폰 분야의 반도체를 더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자동차의 친환경화, 전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내 전장 시스템의 채택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차량당 반도체 소유량도 동반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이미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었다.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에는 반도체 사용 금액이 92% 증가하고 자율주행 단계별로는 기존 2단계 자율주행에서 2.5단계 이상으로 올라갈 때 85%, 4단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3배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 공급이 일정한 상황에서 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유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삼성전자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연기관 차량용 반도체는 마진이 낮고 장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기보다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차량 생산 감축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급 문제로 인한 반도체 가격도 상승했을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등 정부가 직접 나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청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무작정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왜 내연기관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과 가격 상승이라는 조건에도 삼성전자는 왜 생산 확대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내연기관 차량용 반도체 생산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래 전장 사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큰 그림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즉, 현재보다 미래를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삼성 LSI라는 자체 브랜드에서 생산한 반도체 AP 엑시노스 오토와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오토가 있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는 전체 파운드리 수주량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과 관련 파운드리 수주량 증설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근 파운드리 공정 가동률이 100% 전후에 달할 만큼 업계가 호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캐파 대비 파운드리 수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수주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반도체 생산 확대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생산 확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차량용 반도체가 파운드리의 주요 사업 영역이 아닐 뿐더러 생산 대비 마진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마진율도 높고 수요도 높은 시장이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를 추가 생산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지요. 이재용 부회장이 꼽은 미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향후 전기차, 수소차로 미래 모빌리티 사업까지 각광받으면서 덩달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전문가들 역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연구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연기관 차량용 반도체 수는 200개에서 300개이지만 자율주행차 3단계에는 2000개 이상의 차량용 반도체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M&A나 지분 투자로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옥중 메시지 당부와 함께 3년 내 의미 있는 인수합병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고를 한 바 있다는 것이죠. 결국 현재 반도체 품귀 현상을 보이는 것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바라보는 더 큰 가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반도체 업계 전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올해 들어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장으로 돌아섰고,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계 전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두 분야에서 모두 세계 선두권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시장 호황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D램 전 분야에서 가격 상승이 목격되고 있다. 이는 이 시장 큰 손인 북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향후 구매율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 시장 조사 업체 D램 익스체인지는 올해 서버용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35에서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서버용 D램 가격은 다른 D램과 함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면, DS 부문, 여기서 DS는 디바이스 솔루션의 약자로 반도체 설계, 생산, 위촉 제조 부분입니다. DS 부문은 삼성전자 실적의 핵심 축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 약 237조 원 가운데 DS 부문이 올린 매출은 100조 원을 넘는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9%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전을 만드는 CE 부문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5G 통신 장비, IM 부문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은 반도체입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역대 최대 매출 사냥에 나선다. 코로나19가 끝을 보이면서 각종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각종 IT 기기 등에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반도체 업황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매출 주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2차 슈퍼사이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떠했을까요? 이 차트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 즉 2차 슈퍼사이클 기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즉 슈퍼 2차 사이클에 들어가기 전 주가는 박스권을 형성하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2017년 11월 1일 57,52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3차 사이클을 앞둔 지금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2차 사이클을 보여주고 그 후에 박스권에 머물다가 2020년 말부터 박스권을 돌파하는 큰 상승을 보여주며 3차 사이클을 위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품귀 현상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 집중, 그리고 반도체 업계의 큰 호황인 슈퍼사이클의 진입을 통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초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여러 변수에 의해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과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